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쉐입 레이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레이어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솔리드 레이어를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색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쉐입 레이어는 색종이보다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색종이, 즉 고급 색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입 레이어는 솔리드보다 더 기능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쉐입 레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레이어는 여러분들 여기 툴 상자 있잖아요. 툴 상자 상단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나 펜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마우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나 라운드나 이렇게 원형이나 다각형이나 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고 나서 컴포지션 패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만드시게 되면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에도 얘가 하나의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일단 지우고요. 얘를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도 여기에 쉐입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지금 사각형만 했는데 사각형 말고 이렇게 원형을 선택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형의 쉐입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쉐입 레이어는 벡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키우거나 줄이고 했을 때도 깨지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펜 툴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각형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색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채워지는 컬러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가 노란색이 된 거고요. 만약에 내가 색상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원하는 컬러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로 안에 채워지는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트로크가 있는데, 스트로크는 내가 만든 오브젝트의 여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 값을 올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픽셀로 얘 두께가 나와요. 그래서 얘 두께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의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컬러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색상을 클릭을 해서 얘의 속성을 조금 변경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글자 있잖아요. 글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옵션이 나타나요. 이런 옵션이 나타나는데, 여기 옵션을 한번 보면 여기 옵션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거는 얘잖아요. 얘는 솔리드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색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얘는 그레디언트인데, 그레디언트는 이거는 지금 직선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원형의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리니어 그레디언트, 레디얼 그레디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나와요. 그리고 원형을 적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원형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색상을 넣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 표시되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컬러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옵션을 조절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게 되면 투명도 값이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채워져 있는 얘만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0에서부터 점점 색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 중에 한 가지예요. 이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 안에만 투명하게 만들려면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라인과 이 안에 투명도를 다르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값을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면 되고, 이 옆에 있는 모드를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들이 모드가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리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 놓고 변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프리뷰를 끄면 이 상태가 보여지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게 안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프리뷰를 켜놔야지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다 지정을 했으면 OK를 하고 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는 필에 대한 부분만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스트로크에 대한, 이 라인에 대한 걸 여기에서 이제 지정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동일해요. 나머지 기능들은 다 똑같고요. 여러분들 단지 여기에서 변하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라인에 대한 것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도 라인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넌을 사용을 해가지고 라인이 없어지게끔도 만들 수 있고요. 투명도도 마찬가지로 라인에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필하고 스트로크는 두 가지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솔리드에 적용되는 마스크와 쉐입 레이어에 적용되는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솔리드 레이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이제 쉐입 레이어인데, 먼저 솔리드 레이어에 한번 마스크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레이어에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마스크를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일부 영역이 가려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쉐입 레이어에 마스크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레이어에 마스크를 적용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만들게 되면 마스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스크가 만들어지지 않고 좀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과 같이 사각형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추가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쉐입 레이어에 이렇게 적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쉐입 레이어에 마스크를 적용할 때는 여기 보시면 쉐입 레이어를 만들 때는 이렇게 별 모양이 선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만들 때는 얘를 선택을 하고 마스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 마스크를 쉐입 레이어에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가 여기에 추가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쉐입 레이어를 만들 때는 여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솔리드와 쉐입 레이어의 크기를 한번 키워서 얘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왼쪽이 솔리드, 이쪽이 쉐입 레이어예요. 일단 솔리드의 크기를 먼저 조절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 스케일 S를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900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900 정도 제가 입력을 했더니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확대를 하면 여기 부분이 좀 뿌옇게 나타나죠. 그래서 좀 깨진 듯한 느낌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솔리드를 키웠을 때는 이렇게 깨진 느낌이 나타나고요. 쉐입 레이어를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쉐입 레이어도 S를 누르고, 자, 얘도 900%로 한번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키웠더니 어때요? 여기 부분은 깔끔하죠. 여기는 이렇게 깨졌는데, 자,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비트맵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 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보정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보정이 안 되는데,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얘도 벡터와 같은 형태로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고 나서요, 여기 보시면 칼립스라는 거 얘를 켜주시게 되면 얘도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어져요. 물론 지금은 자체 오브젝트를 지금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키면 안 되는 건데,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솔리드도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이 부분은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이미지 같은 것들은 요걸 체크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쉐입 레이어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쉐입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쉐입 레이어는 다른 솔리드와 조금 다르게 좀 옵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을 내려보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 트랜스폼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앵커 포인트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오브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쉐입 레이어는 이렇게 컨텐츠라는 게 있고요. 내가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여기에 나타나고 이 오브젝트의 이 안에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들이 또 있어요. 이 기능을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각형에 대한 이렇게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크기 값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지션 위치 값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 라운드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고 옆에 모서리를 라운드를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쉐입 레이어는 이렇게 모서리에 쉽게 라운드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 사용할 때 유용해요. 그리고 스트로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엣지 라인에 대한 걸 제어하는 스트로크라는 게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컬러, 색상 같은 거나 투명도나 뭐 두께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께 같은 것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스트로크 가지고 요 밑에 보시면 대시라는 게 있는데, 이 대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대시를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대시라는 게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에 이렇게 10픽셀만큼의 이렇게 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라인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스트로크가 두꺼워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만약에 얘의 요 라인의 두께, 이 선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값을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돼요. 그럼 얘의 길이가, 대시의 길이가 좀 길어지는 형태가 되죠. 여기는 한 20만 일단 줘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요 밑에 보면 업셋이라고 있잖아요. 이 업셋이 얘들을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이상하게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간격 있잖아요. 대시의 길이 이거 말고 이 대시와 대시의 요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간격은 여기엔 없고요. 여기 플러스를 여러분들이 누르시게 되면 갭이라는 게 나타나죠. 이 갭이 이 대시와 대시의 요 사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넓히게 되면 요 대시와 대시의 요 중간 사이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여기 대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대시를 만들었는데 이 대시를 점으로 만들고 싶어. 점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지? 만들기가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되고요. 요 위에 보시면 라인 캡이라는 게 있어요. 캡은 뭐야? 뚜껑이잖아요. 뚜껑. 그래서 여기 부분을 라운드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라인 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 캡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원형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얘를 원형으로 만들려면 여기 대시 있잖아요. 대시의 값이 지금은 2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값이 이렇게 0이어야 돼요. 자, 대시의 값을 0을 줬으면 0을 줬는데 이게 점이 돼야 되는데 점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이 원으로 만들어졌는데 얘들이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의 간격을 좀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갭이라는 거를 추가를 해서 얘의 간격을 이렇게 넓혀 주시면 원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원을 내가 좀 더 작게 만들고 싶으면 지금 여기 스트로크 있잖아요. 스트로크의 두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얇게 만들어주면 픽셀 값을 줄여주게 되면 이렇게 얘들이 작은 원형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간격이 좀 너무 넓으니까 간격을 조금 좁혀서 이렇게 띄워 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1 버전에 추가된 태퍼하고 웨이브가 있죠. 이거는 라인이 이제 두껍게, 한쪽은 두껍게 하거나 얇게 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웨이브는 라인이 출렁이는 형태, 물결 모양 같이 만들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스트로크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안에 채워진 색상에 대한 것들, 그리고 투명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쉐입 레이어가 솔리드나 이런 다른 오브젝트하고 특히 다른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트랜스폼이라고 다른 게 하나 또 있어요.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트랜스폼이 있는데, 이 트랜스폼 말고요, 추가적으로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트랜스폼은 렉탱글에 대한 트랜스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쉐입 레이어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트랜스폼 속성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뭐 기울기의 축이라든지 로테이션, 그리고 투명도, 이렇게 속성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쉐입 레이어를 추가하면 추가할 때마다 거기에 따로 트랜스폼이라는 게 하나씩 적용이 돼요.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쉐입 레이어가 있어요. 지금 두 개의 쉐입 레이어가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쉐입 레이어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자, 하나의 레이어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렉탱글 2번, 여기 렉탱글 1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렉탱글 2번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여기 있고요, 렉탱글 1번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이렇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레이어에는 하나의 이런 속성만 있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작업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쉐입 레이어는 각각의 것들을 따로따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만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다른 도형을 만들어도 걔도 똑같이 다 이렇게 트랜스폼이 있으니까 각각을 제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쉐입 레이어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면 나중에 이제 인포그래피나 이런 거 만들 때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쉐입 레이어의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입 레이어 그룹인데, 쉐입 레이어 그룹은 뭐냐면, 지금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사각형의 쉐입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 사각형의 쉐입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 때는 요 옆에 add라는 게 있거든요. 이 컨텐츠 오른쪽에 보게 되면 ad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하나 여기에 추가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요런 쉐입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지금 여기 겹쳐 있죠. 얘 사이즈도 100에 100이고, 그죠? 가로와 세로가 100이고 얘도 100이잖아요. 그래서 얘 위치값을 옆으로 조금 옮겨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하나가 이렇게 생겨났죠. 자, 이렇게 하나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아무것도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스트로크도 있고 필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색상이 차 있는데, 제가 지금 만든 거는 이렇게 렉탱글 패스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하고 위치값, 라운드리스 뭐 이런 값들은 제어할 수 있는데, 얘 자체는 지금 보면 완전 투명한 형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한테 색상이나 이런 걸 주고 싶다 그러면 add에 가서 필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이 필을 적용하면 어때요? 여기에 얘의 값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 필의 값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을 해서 얘를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필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스트로크나 이런 걸, 그레디언트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넣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스트로크가 없죠? 그러면 스트로크를 넣어서 나중에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두 개의 쉐입 레이어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더 많은 오브젝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그룹을 만들 수 있는 명령이 여기에 있어요. add에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룹이라는 하나의 속성이 생기거든요. 얘들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그룹 안에다가 집어 넣는 거죠. 아까 이 필드 렉탱글에 적용했던 거니까 이 그룹 안에 다 집어 넣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룹을 전체적으로 제어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두 개의 오브젝트 있잖아요. 얘들이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얘들 두 개를 한꺼번에 제어한다라는 얘기죠. 얘들을 두 개를 제어하는 거는 레이어의 트랜스폼과 같은 속성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이 트랜스폼이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두 개의 쉐입 레이어를 여기에 있는 그룹 트랜스폼으로 제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포지션 값을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스케일 값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전값 이런 것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제어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피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터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쉐입 레이어 하나를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사용할 거는 이 점 하나거든요. 이 점을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시계에 여기에 12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점에 리피터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리피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리피터를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컨텐츠라는 걸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add라는 게 있어요. add라는 거에 아까는 이제 사각형이나 원형이나 뭐 필이나 스트로크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리피터라는 걸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리피터를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컨텐츠 밑에 내가 만든 쉐입 레이어 밑에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얘가 하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오브젝트가 여기에 여러 개 이제 같이 있고 그럴 때는 순서에 따라서 리피터가 적용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리피터 적용되는 거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리피터라는 게 여기 있는데 이 안에 속성을 한번 봅시다. 리피터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카피라는 게 있어요. 카피. 이 카피는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 하나의 점 있잖아요. 좀 전에 만든 거에서 지금 두 개가 더 만들어져 가지고 총 3개의 오브젝트가 복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3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만들 건 12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2를 입력을 하는 거죠. 시계를 만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2개를 만들었는데 12개가 옆으로 쭉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모이고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리피터 있잖아요. 트랜스폼에 이 리피터라는 놈을 열고 여기에 이 포지션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 포지션 값이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의 이 사이 간격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간격을 0으로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100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0을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12개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12개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얘들을 이쪽으로 좀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이 위에 놓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얘 위치 값을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가서 원의 위치 값 여기 있죠. 트랜스폼 원 1번의 위치 값 위로 이렇게 좀 올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얘는 또 닫읍시다. 이렇게 닫고 다시 리피터로 와서 아까와 변한 건 없죠. 단지 여기가 중심이었고 여기까지 위치값만 옮겨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회전값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테이션에 지금 12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여기에 30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30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키보드에서 여러분들이 360에 슬러시를 누르게 되면 나누기가 돼요. 360 나누기 12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이렇게 12개가 회전하는 형태로 시계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점이 도트가 너무 커 그러면 여기 원형 가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여기가 20으로 돼 있죠. 여기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10 이런 식으로 줄여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트를 배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0.
자, 이 리피터 기능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이외에도 인포그래피 같은 거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트림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패스는 우리가 쉐입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라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이야기를 해요. 라인 형태로 움직임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 만들 때는 여러가지 이펙트나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 쉐입 레이어로 만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리고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얘는 이렇게 라인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쉐입 레이어예요. 그래서 이 쉐입 레이어가 처음에는 이렇게 안 보이다가 라인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형태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 만들어져 있는 게 이렇게 렉탱글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자, 사각형 만들어져 있는 거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리피터 적용했던 거와 같이 애드에 가면 이렇게 트림 패스라는 게 있어요. 트림 패스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또 옵션들이 있겠죠. 옵션이 있는데 스타트와 엔드. 자, 이건 뭐냐면 이 패스가 시작하는 지점이고요. 이건 패스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는 지점과 시작하는 지점이 딱 붙은 거거든요. 얘의 값을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줄죠. 0에서부터 100으로. 그렇게 되면 생성되는 걸 내가 만든다고 하면 처음엔 0이다가 10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엔드 값이 0. 그러고 내가 만약에 한 1초 정도 갔을 때 얘의 값이 10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는 이 형태가 트림 패스예요. 이런 식으로 트림 패스를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옵셋이라는 게 있잖아요. 옵셋은 뭐냐면 이 라인 자체를 내가 움직일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움직일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얘가 움직이면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좀 느낌이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옵셋 값이 처음엔 0이다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회전을 몇 도만 할까요? 90도만 할까요? 이런 식으로 90도를 줬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붙겠죠. 그죠? 얘도 움직이면서 따라와서 붙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림 패스를 이용하면 쉽게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 다양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머지 패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패스는 아까 우리가 적용했던 트림 패스나 리피터와 마찬가지로 이 애드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 한번 만들어져 있는 걸 한번 볼게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는 컨텐츠 안에 보면 이렇게 렉탱글 하나가 있고 나머지 스트로크와 필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보이는 건 이 오브젝트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하나 또 있잖아요.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두 개의 패스를 가지고 머지 레이어를 적용할 건데요. 자, 컨텐츠에 지금 렉탱글에 여기 가시면 머지 패스, 렉탱글을 선택하고 머지 패스를 적용을 했어요. 자, 두 개의 밑에 이렇게 머지 패스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 안에 옵션을 한번 볼게요. 이 안에 옵션은 이렇게 모드를 적용하는 게 나와 있어요. 모드를 적용하는데 어떤 모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두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add,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는 차집합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빼는 거죠. 빼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영역 부분을 뺄 때 사용하는 게 서브트랙트. 그리고 인터섹트는 교집합, 얘들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영역만 나타나게끔 만들 때 인터섹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익스클루드 인터섹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반대가 되는 거죠. 지금 인터섹트 적용한 거에 반대 형태를 나타나게 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뭐 여기 보시면 있는데
뭐 트위스트, 뭐 위글, 지그재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다른 거 프로젝트 할 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리피터나 트림 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머치 패스는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그래도 이 리피터하고 트림 패스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